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여전한 유럽 불안감 속에 외국인들이 8거래일 연속으로 매도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장중 1910선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그래도 강한 모습인데요. 먼저 이 시각 지수 흐름부터 자세하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지수는 1939포인트로 중요 지지선으로 봤던 121선을 이탈하며 출발했습니다. 낙폭은 더 깊어져서 1910선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8거래일째 매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1,300억 원 정도, 1,4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 하루 만에 다시 매도 전환하면서 현재 600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혼자 매수하고 있는데요. 현재 2,500억 원 가까이 매수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매도 물량 현재 1,400억 원 정도 출하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25포인트 내린 1,919포인트에 걸려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네, 코스닥은 그래도 상승 전환한 이후에 다시 하락 전환했는데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입니다. 497포인트에 상승 출발한 지수는 시초가를 중심으로 움직이다가 현재는 493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기관 쪽에서 엿새 연속으로 매수해주고 있고 외국인도 닷새 만에 매수 전환하면서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100억 원 정도, 기관 쪽에서 8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16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0.6포인트 내린 49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도 살펴봅니다. 네, 그리스 연정 구성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주말을 앞둔 경기 심리가 겹치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3일째 오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3원 오른 1,145원 50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지수 흐름부터 확인해봤습니다.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지는데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 보내주시고요. 이 점이 궁금합니다 라고 좀 더 자세하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더욱 정확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직접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13번도 함께 이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 다 안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으로도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구체적인 시황 분석해보고 또 적절한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지점 김동섭 이사 만나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은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연설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혼조로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도 발표됐는데 인플레가 조금 둔화됐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세한 내용 분석 부탁드립니다. 중국이 이제 4월 중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전에 발표가 됐죠. CPI가 3.4%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3.3%에서 약간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은 이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거고요. PPI가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0.7% 정도 내려온 모습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PPI는 좀 좋아지고 소비자 물가에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가장 좋습니다. 어쨌든 중국이 지수율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방향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 미국장은 잘 견뎌냈습니다. 장중 한때 100포인트 이상 올라갔었지만 주가가 좀 밀리는 모습이었죠. 지금 시장 상황으로는 그래도 괜찮은 상황인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1,000건 감소했습니다. 고용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건데 36만 7천 건이 나왔고요. 또 미국이 어저께 주가 빠진 게 아무래도 이 무역 적자가 아닌가 싶은데 3월 무역 적자가 14% 증가해서 518억 달러가 됐답니다. 또 미국 4월 재정 수지는 이제 3년 만에 흑자가 돌아섰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오늘 새벽에 이제 JP모건에서 합성 신용거래에서 20억 불 손실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그 회계 감사 보고서에서는 약 2억 불 정도 이익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저 20억 불 때문에 좀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미국장은 시간외에서 상당히 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아침에는 뭐 거의 뭐 10% 0.9% 정도까지 하락하는 모습인데 지금은 한 0.74%에서 지금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영향으로 아시아는 미국장이 소폭 상승했지만 다 같이 하락하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항생과 곽권, 그러니까 대만 지수가 제일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나라는 뭐 1.3%가 빠지고 있고 곽권은 1.1%, 항생은 점심시간에 들어갔는데 지금 1%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이나 중국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오후장, 그러니까 특히 1시부터 2시 사이가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또 2시 이후에 중국이 방향성을 상승으로 이끌고 가는지가 시장의 방향성 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 현황을 보면은 외국인이 1,390억 정도 매도, 기관이 600억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거래일수록 8거래일 이상 매도하는 모습이 시장에서 관측되고 있고요. 기관은 계속해서 매수하다 오늘만 지금 매도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매도가 1,420억 정도 나오면서 시장을 누르고 있는데 개인만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종목들에서 업종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보면 외국인들이 운송 장비에서는 한 190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나머지 업종에서는 매수하는 종목이 전무한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고, 개인들의 전 업종군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전기전자가 770억 정도 매수하는 게 특징이고요. 건설업에서 한 260억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지금 매수하는 종목이 몇 가지가 있지만 전기전자에서 한 70억 정도가 매수하고 있고 운송장비에서 280억을 매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매수하는 종목이 제한적이다라는 것, 특히 보험업 중에서 170억 매수하는 거 외에는 거의 매수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들 동향을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1.5% 정도 빠지고 있고요. 현대차도 한 1.6% 빠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포스코, 기아차, 현대모비스는 좀 상승 쪽에서 무게에 실리고 있는데 여타 종목에서 빠지는 종목이 좀 많이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같은 종목은 오늘 뭐 무상증자로 인해서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요. 아마 그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 코스닥이 조금 강한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는 1910선까지 밀리고 말았습니다. 120일 이동평균선도 이탈하며 출발했는데요.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 어떻게 세워볼까요? 가장 좋은 것은 그 1950포인트, 제가 아마 계속 말씀드렸던 자리였는데 그 자리를 회복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제가 아마 방송에서 제시했던 게 1870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 아마 계속 해드렸을 겁니다. 이제 1870까지는 한 40포인트 정도 남았죠. 50포인트.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이제 제가 만약에 투자가라면 지금부터 내려올 때마다 물량을 받는 것이 정석이다라고 봅니다. 물론 유로존의 뭐 그리스 문제라든가 프랑스 문제 또 이런 것들이 산적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공포를 먹어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은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고점에서 주가가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종목들 리스크 관리하신 분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한 수익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30-40% 손해볼 수 있는 거를 전혀 안 보고서 리스크 관리하신 분은 지금쯤은 조금 손해보더라도 저점 대비 계속 물량을 받아주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까지 모두 짚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 이사님. 감사합니다. 주말 보내세요. 네. 네.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지점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오늘 즐거운 금요일인데요. 증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도 또 어느 때보다 많아질 텐데 오늘 상담 더 친절하게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로즈스탁의 이상로 대표, YG인베스트 심기원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렁찬 목소리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려야겠죠. 무료 문자 번호 활짝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인데요. 지금 바로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까지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3153-1613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주신 분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화가 될 줄 몰랐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가 몇 번 시도를 하셨는데 또 어렵게 전화 연결이 되신 건가 봐요. 네, 이제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문자를 몇 번 보냈는데 네. 한 번도 채택이 된 적이 없었거든요.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연결이 되시니까 기쁨이 2배시겠어요. 뭐 그러라고 나중에 해드린 건 아닌데 워낙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늦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상담 그런 만큼 더 자세하게 상담을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예, 제가 경남제약을 네. 5월 9일하고 10일에 걸쳐가지고 네. 843원에 70% 담았는데요. 네, 어제 엊그제 매수하셨는데 지금 수익 중이세요. 많이 오르고 있고요. 예, 근데 이거를 제가 장기로 가야 될지 단기로 가야 될지 네, 맞아요. 이거를 아직 정하지를 못해가지고 음. 어떤 게 더 나은지 궁금해서 연락을 네, 맞아요. 드렸어요. 급등하면 또 급등한 데 따른 또 두려움이 바로 단기로 가져가야 할 것인지 또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장기로 가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경남제약 먼저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겠네요, 포트폴리오가요. 경남제약 한 종목 신청해 주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 평균 단가는요, 843원이고요. 비중이 70%, 나머지 30%는 현금과 다른 종목으로 보유 중이신 것 같습니다. 경남제약 일단 단기로 들고 가야 할 것인지 장기도 괜찮은 것인지 한번 옆에 계신 심기현 대표님께 여쭤볼 테니까요. 전화 끊지 마시고 대표님과 같이 대화 나눠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지금 사실 제약업종으로 수익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건데, 우선은 뭐 제약업종으로 지금 수익 보고 계신 거 먼저 축하드린다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선 뭐 비중 70%시기 때문에 큰 폭의 이제 그 수익 구간이신데, 이 네네. 수익이 계속적으로 갈 수 있냐, 못 가는지 그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우선은 뭐 결론적으로 경남제약 어쨌든 뭐 매수하신 이유는 어떠한 점을 보고 매수를 해주셨나요? 우선은 좀 발업권이라서 우선 9일날 10% 정도 먼저 담았다가 네. 어제 흑자 전환됐다는 공시 보고 바로 60%를 담았거든요. 네, 우선 뭐 분할매수 하신 거 잘 매수하셨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뭐 제약업종은 상당히 좀 그 불안하고, 최근에 뭐 동아제약이라든가 네네. 그 대형사들은 주가가 안 좋은 건 알고 계시죠? 아, 그 동아약품을 제가 4월달에 먼저 한번 매수를 했거든요. 동아제약이요? 아니요, 동아약품이요? 동아약품으로. 원래 예, 그 제약 쪽에 원래 좀 하면서 관심이 많으신가요? 아니 원래는 IT 쪽에 원래 하다가 네. 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IT 쪽에서 계속 손실을 보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좀 안전하고 좀 매수 방어되는 게 어느 게 있는가 찾다가 제약 쪽으로 오게 됐거든요. 네, 우선은 뭐 내수 관련주로 접근하셨다라고 한다면 제약주는 어느 정도는 좀 맞는 접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4월 달부터 이 제약업종의 우려감, 그 전부터입니다. 사실 약가인화에 대한 실적 부진인 우려감이 컸었는데, 경남제약은 계속적으로 적재를 하다가 흑자 전환되었다. 상당히 다른 제약 종목과는 차별화되는 움직임이 보였기 때문에 아마 오늘장에서도 현재 13% 넘는 급등 양상을 현재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경남제약에서 주력적으로 팔고 있는 상품은 알고 계시죠? 네, 메모나하고 그 태방 관련 제품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뭐 레머난 같은 경우, 그러니까 넓게 본다라고 하면 제약업종인데, 제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은 이제 제약업종도 물론 되겠지만은 약간 이제 피부 미용이라든가 약간 제약업종과 연관성이 있는 다른 산업과의 시너지가 좀 기대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레머나 같은 경우에는 뭐 선전 많이 보셨겠지만은 약간 이제 피로 회복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기미 주근깨 이러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뭐 장점이 있다라는 시장이 좀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피부 미용에 대한 그런 부분, 그리고 뭐 금액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비싸지 않다라는 것이 뭐 경기 내수주로서 뭐 꾸준하게 팔리고 있는 주요 원인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최근에 뉴스 기사 보면은 뭐 이 제품의 모델이 상당히 뭐 탑스타이기 때문에 뭐 많이 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그러한 이유도 있겠지만은 사실 레모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의약품이기 때문에 뭐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큰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혹시 아까 태반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예. 태반 관련된 부분은 어디에 쓰는 건지 알고 계시나요? 그 화장품, 네, 맞습니다. 의약품. 네, 맞습니다. 이제 태반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태반 딱 얘기만 들었을 때는 이렇게 산모 관련된 그런 뭐 의약품인지 아시는데, 그와는 물론 연관성이 있겠지만은 사실 미용 피부 제작이라든가 피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 효과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레보나와 그리고 이 태반 주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라고 한다면 일반 의약품이지만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약간 이제 미용 쪽, 최근에 이제 화장품들이 좀 잘 나가고 실적이 개선되는 그러한 상황과 좀 맞물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정리를 드리겠고요. 지금 오늘장에서 지금 13.96% 이제 급등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단번에 지금 큰 폭의 수익 구간으로 접어드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좀 더 갈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비중이 70%시잖아요. 근데 이제 70% 이제 들고 갔다가 혹시나
다음 주에 막 급락을 했을 때 아마 이제 만약에 급락을 한다는 가정을 하면은 이제 시청자님께서도 이제 멘탈 붕괴 수익을 많이 받다가 많이 떨어졌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좀 우려감이 크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결론적으로 아까 분할 매수하신 것처럼 지금도 분할 매도로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것을 좀 권해 드리겠고요. 지금 70%를 담으셨는데요. 한 네. 50%까지, 그러니까 전체 물량의 50%, 그 70%의 50%가 아니고 전체 이제 100%의 50%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20% 정도는 지금 이제 줄이시고요. 물론 뭐 다음 주에 더 오를지 안 오를지 이렇게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분할로 매수하셨던 것처럼 분할로 매도하신 다음에 일부라도 수익을 지금 실현해 놓는다고 한다면은 다음 주 만약에 급락이 나왔을 때에도 그에 따른 어느 정도 불안감이라든가 허탈감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한 14% 올라왔을 때 정리해 주시는 전략 말씀드리겠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흑자 전환되었기 때문에 네. 1,000원 이상 정도 한번 그래도 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적자되는 기업이 흑자 전환되었다 상당히 좋은 뉴스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매수하고 홀딩을 오래 갖고 갈 수 없는 것이 뭐 이러한 부분이 일회성인지 아니면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좀 모멘텀이 생기면서 됐든지, 아니면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회계상 여러 가지 흑자 전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흑자 전환되었다고 해서 이제는 적자 구조를 완전히 벗어난다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갖고 가지 마시고요. 이러한 분위기, 지금 시장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흑자 전환이라든가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종목 쪽으로 관심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장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이러한 흐름 속에서만 전략을 세우자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다음 주 좀 급등 양상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1,050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1,000원대까지 가능하다면. 네, 근데 1,100원 이상은 조금은 힘들 수가 있을 거니까요. 제 개인적으로 한 네. 1,050원대 정도까지만 목표가 설정해 주시고, 시청자님께서 1,000원 넘었을 때 좀 약간 상승 탄력도가 둔화되고, 지금 오늘장이죠. 오늘장 보면은 매수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터졌습니다. 그만큼 관심도가 높아졌는데, 작년으로 좀 되돌아간다 그러면은 작년도 이제 8월 달경에도 한번 매수 거래량 상당히 많이 터진 적이 있어요. 네. 혹시 지금 TV 시청하고 계시나요? 예. 네. 작년 8월 달에도 이런 매수 거래량 터졌기 때문에 그 흐름을 조금 더 여기서 답을 찾자면은 터진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두 번째 매수 거래량 터졌을 때에는 오히려 하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한 번 매수 거래량 터졌기 때문에 쭉 들고 가시다가 제가 봤을 땐 1,050원, 많게는 1,100원 올라가면 그때 다시 한번 매수 거래량 터지면서 거기가 이제 고점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선은 목표가는 1,050원 정도 잡으시고, 만약에 이 종목이 매수 거래량이 두 번째 터진다 그러면 그때는 매도하시고 나오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단기로 하는 게 훨씬 나은 거네요, 그렇지? 네, 우선은 뭐 장기로 갖고 가시기에는 사실 제약업종이 너무 불안한 것이 사실이고요.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이나 우려감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그렇게 큰 영향은 안 받는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업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경남제약도 대세 상승 보이기는 좀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짧게, 그리고 지금 워낙 이제 종목 자체가 사실 1,000원 이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떻게 뭐 코스닥이라든가 코스피 이러한 종목군에 있어서의 금융당국에서의 어떤 불안감이 나올지 모르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한번 흑자 전환되었다고 해서 계속 흑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적자 구조가 만약에 지속이 된다는 거면은 뭐 상패 위험이라든가 투자 환기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 이러한 종목으로 짧게 보고 수익만 보고 나오시는 관점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경남제약 상담해 드렸는데 마음은 좀 장기로 가서 큰 수익을 내고 싶다라는 예상이셨나 봐요. 하지만 좀 우려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1,050원 정도까지는 좀 이익 실현을 할 수 있겠다. 목표가 설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상담해 드렸는데 좀 도움 되셨나요? 네, 오늘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나중에 또 다른 종목들 고민 많이 생기실 때 개미들의 큐 찾아주시고요.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 전화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수익 중이신 분이셨네요. 이제 문자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부터 살펴볼까요?
2443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개미들을 시작하자마자 보내주셨는데요. 캠트로닉스 그리고 SM 두 종목을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캠트로닉스는요. 매수하신 가격이 14,700원이고요. 비중은 20% 그리고 SM은요. 49,818원에 비중이 20%라고 하시는데요. 캠트로닉스와 SM 이 두 종목 2443번님의 종목 이상로 대표님과 함께 상담해 보겠습니다. 네,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죠. 무선 충전 테마에 묶여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 그렇게 뭐 테마주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들 알다시피 뭐 기업 실적이 많이 안 나오거나 이런 것들을 뭐 테마주에 혼성해서 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회사 가치 자체는 뛰어난 기업이에요. 회사 자체는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래서 항상 이익이 꾸준히 나왔었습니다. 이익이 안정적인 성장세에 이어졌었는데 1분기에 실적이 악화가 되면서 어제 실적 발표가 있으면서 갑자기 급락을 했죠. 그래서 어제 잠을 잘 못 주무셨을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잠을 좀 못 주무셨을 것 같고요. 그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요, 얼마에 사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꼭지에 사게 되면 내한테는 안 좋은 기업이지만 남들한테는 좋은 기업이 되는 거죠. 지금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14,800원에 사셨죠. 14,700원에 사셨는데 그 가격대에 사셨던 가격대를 보시면 지금은 밑에서 지금 사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써 악재는 선반영이 됐습니다. 악재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와이즈 파워가 어제 상한가를 가고 RF텍이 플러스로 양전환이 됐는데도 캠트로닉스는 어제 14%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시 40분에 실적 발표가 있었죠. 44% 감소했다는 거. 그런 부분 분명히 지금 현재 실적이 반영이 됐고요. 악재가 반영이 됐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더 사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4분기가 기대되는 기업 중에 한 개예요. 캠트로닉스. 갤럭시 3의 수혜도 받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사야 되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주봉상으로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 예, 이 지금 차트가 거꾸로 제가 돌려서 봤는데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엄청 크게 솟았어요. 그리고 이때까지의 흐름 자체가 우상향 패턴으로 계속 가던 패턴 자체를 여기서 거래량을 상당히 많이 휩쓸면서 여기서 물량은 어느 정도는 순환매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우상향 패턴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기다리시고 마음을 좀 편하게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SM이죠. 네. SM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대 49,818원입니다. 가격대를 보니까 물타기를 한번 좀 하셨네요. 물타기를 하셨고요. 49,800원대가 지금 보면 거의 꼭지죠. 차트적으로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일단은 차트를 보실 때 개인들이 딱 좋아하는 차트도 중독적인 매력이 느껴지는 차트입니다. 왜냐하면 21선을 여기 보시면 21선은 올라탔다가 내려오는 차트죠. 중독적이죠. 중독 차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 중독에 지금 빠지셨다. 그래서 홀릭 되셨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윗꼬리를 달고 다시 내려왔는데요. 그리고 지금 저점에서 거래량 자체가 다시 올라오면서 지금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가격대에서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45,000원대, 45,000원대 정도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갈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도 윗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윗꼬리를 달면서 간다는 말은 누군가는 팔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 팔고 있고 누군가는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5,000원까지는 쉽게 갈 수 있지만 그 위로 가려면 또 다른 호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SM이란 기업에서 호재 자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한번 더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가격대에서는 약간씩 비중 축소를 좀 하시는 편이 조금 더 마음이 편하실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분명히 수급적인 부분을 보신다면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만큼 좀 더
예, 비중 축소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캠트로닉스는 좀 여유 있게 들고 가시고 SM은 비중 축소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간발의 차이로 1시 3분에 보내주신 분인데요. 2098번님이십니다. 후성 매수하셨는데 6,850원 매수 가격이고 비중이 25%, 매도 후에 재매수해도 되나요? 조언 부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후성요. 네, 우선 후성 네. 최근에 그 4월달 들어서 좀 횡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위로든 아래로든 조금 못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호재성 재료를 굳이 찾는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입니다. 역시나 스마트폰과 전기차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 이 배터리 관련된 부분의 경쟁력, 후성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종목을 그러한 이유로 갖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삼성 SDI나 삼성 전기 같은 종목 쪽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후성 역시나 화학 업종입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선 기대가 높아진다라고 해도 업황 자체적인 부담감으로 이 종목도 하락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삼성전자를 비롯해 LG전자 다양한 납품처를 갖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겠지만은 오히려 더 확실하게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이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사업 다각화라든가 납품처의 다양화가 안정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오히려 경쟁 심화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시자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최근에 그 6,200원의 주가 흐름상 봤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 속에서 지금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만약에 보통 상승 추세에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힘을 모았다가 재차적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힘을 비축하는 건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로 매도와 매수 조금은 엇갈린 양상으로서 눈치 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이 종목 실적 개선 기대감 높아지면서 대세 상승이 흐름 보일 때 매수량과 지금의 매수량 상당히 좀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이러한 부분 하락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것이 맞겠고 짧게 봤을 때는 조금은 어느 정도 바닥권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길게 봤을 때는 워낙 이 종목 대세 상승 작년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결코 싸다라고 생각은 아니기 때문에 네. 화학업종의 부담감으로 내려갈 수 있다. 따라서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로는 삼성 SDI 같은 종목 쪽으로 차라리 갈아타시는 전략 말씀드리면서 우선은 비중 축소 말씀드리겠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좀 올라가는 과정 속 단기 박스권 한다 그러면 6,400원대까지는 한번 터치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6,400원 왔을 때 우선은 매도하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6,400원 왔을 때 매도를 해보시고 삼성 SDI도 종목 갈아타시기에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이상로 대표님 상담해주세요라고 문자가 왔네요. 5111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미래 나노텍 목표가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매수하신 가격은 6,300원이라고 하시고 비중은 60% 그리고 또 한 종목 있어요. 다날 월요일 시초가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떤가요? 이렇게 상담 부탁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상로 대표님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이렇게 개미드래큐 전문가분들이 시청자분들에게 많이 인기가 있으면 저도 좋아하는데 이렇게 질투가 날까요? 네. 네, 갑자기 당황스럽네요. 예, 당황스럽고요. 예. 일단은 한번 미래나노텍 제가 그만큼 또 정성스럽게 해서 한번 집중을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배우는 입장에서요. 한번 네. 볼게요.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이 발표가 됐죠. 일단은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99%가 상승했다고 분명히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5월 4일자로 발표가 됐죠.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지금 6,300원대 지금 사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손바뀜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봉상으로 이런 건 주봉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상당히 좋으세요. 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6,300원대, 6,000원대 이쪽 부분은 지금 저점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죠. 지금 이 가격대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옆으로 기면서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물량 자체를 모으고 있습니다. 물량 자체를 모으고 있고요. 꾸준히 거래량이 일어나면서 저점 자체는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저점 자체는 올라가고 있다는 걸 주봉상으로 먼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래나노텍 기업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기업 분석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서 보시더라도 일단은
실적 자체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고 대신에 이번에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만큼 주가가 빠졌지만 1분기 실적이 좋게 나타났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서 빠졌다는 거는 실적이 좋아지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누군가는 이때까지 들고 있었던 장기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나 누군가는 지금 여기서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고요. 누군가는 사고 있습니다. 왜냐? 밑에 거래량 자체가 올라오고 있죠. 밑에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팔 자리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팔 자리는 아니고요. 대신 여기서 지금 옆으로 계속적으로 행보를 하고 있는 장세입니다. 행보를 하고 있는 장세인데 여기서 그전 저점이죠. 여기 거래량 가장 많이 터졌던 자리가 여기인데요. 그래서 6,000원대를 깨면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약간 위험스럽게 내려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불순물들이 많이 섞였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밑으로 좀 더 보셔서 5,900원대까지는 저점을 한번 보시자. 그래서 5,900원을 만약에 이탈 시에는 그때는 칼같이 손절을 하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는 크게 튀더라도 뭐 옆으로 횡보를 길게 했던 구간이 있기 때문에 튀게 만약에 상방으로 튀게 된다면 한 번에 크게 갈 수 있는 차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가더라도 한 7,000원, 목표가는 7,000원 정도 잡으시고요. 대신 손절가는 5,900원. 그리고 그렇게 임하시면 좀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 다날인데요. 일단 다날 같은 경우에는 내일 월요일날 시초가에 사지 마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사지 마세요. 일단은 기술적 분석 면으로 한번 보신다면 예. 여기가 지금 저점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정말 강한 종목이고 정말 괜찮은 종목이고 우상향 패턴을 계속적으로 그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옆으로 기지 않습니다. 예. 절대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개인들이 살 시간을 주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계속적으로 살 시간을 안 주고 그냥 터치만 하고 올라가게 되죠. 좋은 종목들은 터치하고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옆으로 지금 기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을 많이 주고 있다는 거가 뜻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흘러내릴 가능성이 더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자체가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주고 있어요. 이러다가 만약에 여기 7,000원 부분이 깨지게 된다면 투매가 나올 수도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분석적으로 보시더라도 지금은 마이너스가 많이 또 있죠. 다른 휴대폰 모바일 결제 기업이 많습니다. 거기서 경쟁력이 심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다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접근하지 마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월요일날 사지 마시고 관망의 자세로 임하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요. 다날이요. 자,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4860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심팩 보내주셨네요. 5,59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80%. 실적을 믿고 2개월간 인내를 하면서 보유 중입니다.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하고 하시는데요. 심팩은 심기현 대표님께 드릴게요. 네, 우선 뭐 심팩 최근에 뭐 흐름 본다라고 한다면 좀 그래도 강했습니다. 앞서 시청자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수준 물량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는 좀 상승 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흐름 보신다 그러면은 사실 이 종목 6,500원대 고점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5,000원대에서 지지 라인이 한번 발생이 되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 보였고 그동안의 이 내림세에 대한 하락폭이 조금 뚫고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장 비교적 큰 폭의 이제 음봉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음봉이 지금 시점 과거 저항 라인이 되었던 지지선에서 저항 라인 선을 지지 라인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조금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해드리면서 네. 이 종목은 목표가보다 손절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5,300원 라인 손절가 정확하게 지키신다 그러면은 여기가 만약 지지되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재차적으로는 지금 가격대보다 높은 5,800원 이상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든 뭐 스마트폰 관련된 이슈든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슈든 어떤 이슈만 붙어주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5,400원, 5,800원에 대한 목표 주가 말씀드리면서 손절가 5,300원 꼭 잊지 말고 기억하자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 5,300원 중요하고요. 이 자리 지지가 된다면 1차 단기 목표가로는 5,800원까지도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심팩 만나봤고요. 두 번째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이어서 받아볼게요. 어떤 분과 만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디에서 전화 주신 건가요? 이게 되는데요. 네, 대구에서요. 반갑습니다. 네. 대구 날씨는 어떤가요? 서울은 아. 그래도 날씨가 굉장히 화창한 편인데요.
대구는 오늘 좀 쌀쌀하네요, 날씨가. 네, 맞아요. 예, 예. 지금이 제대로 된 봄 날씨가 아닐까. 좀 많이 더웠잖아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웰크롬 한택하고요. 자화전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웰크론 한택부터 매수하시는 가격 그리고 비중 여쭤보겠습니다. 예, 3,260원에 비중 50%. 네, 자화전자 1,300원에 비중 30%. 네. 두 종목 보유 중이신데요. 먼저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해드려야겠네요. 두 종목 보내주셨는데요. 웰크론 한택 3,260원에 비중이 50%, 자화전자 1,30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다른 종목들과 현금으로 20% 채우시는 것 같고요. 네, 두 종목에 대해 상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지요? 그거를 단기적으로 보고 네. 매수를 했는데, 네. 거기 계속 이제 오르지도 안 하고, 예, 그러고 있네. 네, 알겠습니다. 웰크론 한택은 조금 손실 중이시고 자화전자는 조금 약간 수익 중이신 것 같은데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옆에 이상로 대표님 나와 계시니까요. 같이 대화 나눠주시면서 상담해 주시면 됩니다. 예, 예. 네, 대표님 부탁드릴게요. 네. 예, 반갑습니다. 저도 고향이 대구죠. 예. 예.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일단은요, 웰크론 한택 같은 경우에는요, 예. 지금 보시면 일단 실적 자체가 발표가 됐죠. 실적이 발표가 네. 되면서 상당히 좋은 실적 기록했습니다. 좋은 실적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지금 테마성 재료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호재가 많이 있다는 걸 뜻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요수 엑스포가 이제 내일 개막을 합니다. 개막을 하면서 거기에서도 약간의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의 호재 중에서 한 개가 발표가 됐는데 그게 실적적인 부분이었죠. 그래서 아까 전에 보니까 주식이 급등을 하더라고요. 급등을 하다가 지금 좀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맞죠? 예. 빠진 상태인데 지금 3,260원짜리가 강하게 저항을 받고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3,260원을 옆으로 줄을 꺼놨는데 한번 보시면 3,260원 부근에 줄의 끝이 많이 대이죠. 지금 대이고 있잖아요. 여기도 줄의 끝이 계속적으로 여기 대이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260원에 시청자님처럼 3,260원 부근에서 샀던 개미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을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오면 누군가는 팔고 있다는 거죠. 윗꼬리가 달리는 것 자체가. 예,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대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먼저 팔고 나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호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들썩들썩 거릴 수 있는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뭐 주봉상으로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계속적으로 21선을 지금 지켜주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맞죠? 21선을 계속적으로 지켜주고 오늘도 여기 21선을 또 한 번 더 세 번째 21선을 터치하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여기서는 팔지 마시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봉상에서 지지가 나왔죠. 그런 장기적인 흐름 자체를 누군가는 지지를 해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마음을 편안하게 가다듬으시고 릴렉스한 자세로 조금 더 지켜보시자. 그래서 수익이 날 때까지 가지고 가시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위에가 매물대를 보시면 알겠지만 매물대가 상당히 길어요. 지금 여기 이 매물대가 이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만큼 물량이 많이 쌓여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 소화하는 과정은 분명히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윗꼬리 두 개도 물량 자체를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장기적으로 좀 더 지켜보시자. 한 달 정도라도 좀 더 지켜보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그 목표가는 그 얼마를 잡아야 되나요, 그러면?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요. 전고점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고점에 지금 3,705원이 되어 있는데요. 예. 요까지는 끝에서 팔려고 하면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500원에서 3,600원 사이가 되겠죠. 요 정도에 올라왔을 때 그때는 절반을 정리하시든 최소 절반 이상은 꼭 정리를 해주시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절반을 정리하고 절반은 좀 더 보유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마음이 하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예, 그리고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는 1,300원 자리에서 사셨는데
예. 1300원이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예. 네. 요거 주식을 만약에 이 가격대에서 1300원 자리에서 사셨는데 요것만 본다면 주식의 중수 이상급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 예. 근데 웰크로는 한 택을 받기 때문에 예, 예. 전체적인 평균 점수는 한 8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분명히 언덕이 3개가 있었죠. 한 예.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째 하고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지지를 시켜주고 난 다음에 지지를 못 받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는 상태죠, 위로. 예. 그래서 지금은 1300원 그 부근이 상당히 중요한 지지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300원이 최근에는요, 어떠냐면 13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양봉으로 누군가는 끌어올리고 있죠, 그래서. 예. 양봉으로 누군가는 계속 1300원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1300원 밑으로는 안 내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 노력하고 있는 상태인데 애매한 위치에서 왜 1600원만 됐는데 300원 이득 보고 파시는 거는 안 좋은 판단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들고 가시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목표가를 얼마를 잡을까요, 그러면? 자,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안 좋습니다. 워낙 안 좋고요. 그래서 요게 그 전이죠. 11,200원 부근에서는 한번 끊어 주시자. 끊고 난 다음에 지금은 현금 비중을 많이 할 때지 주식 비중을 많이 할 때는 아닙니다. 네. 시장 자체가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네. 예, 다음 주도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런 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11,200원을 목표가로 가지고 들고 가시자. 그래서 밑으로는 1,300원이 다시 데이고 깨지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고 넣으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웰크로단텍, 네. 자화전자 두 종목 상담 드렸는데요.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주말 네, 즐겁게 고맙습니다. 보내시고요. 저한테 네. 말씀하신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마음이 카메라는 높았습니다. 저를 네. 비치고 있는데 말이죠. 네, 부끄러운 이상로 대표님의 얼굴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상로 대표님 콕 집어주셨던 5111번님께서 단문이 왔습니다. 시원시원한 설명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질투난다고 했더니 앵커님도 참 예쁘시고 개큐 더 잘 되길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당황해서 말도 막 더듬고 이래요.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을 함께 묶어서 한번 봐드릴게요. 9575번님께서 김보람 앵커님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어제는 하루 쉬었나 보네요. 문자 보내주시는 또 회사에 다른 일이 또 있어서 중요한 일이 있어서 개큐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이분께서는 현금 비중 20%신데요. 어떤 종목이 유망할까요? 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한 종목 보내주신 분은요. 0833번님 하이닉스 오늘 매수해도 될까요? 향후 전망 진단 바랍니다 하시는데 0883번님과 9575번님 두 분 함께 신기현 대표님께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유망 종목을 찾으시고 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유망 종목이 SK 하이닉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SK 하이닉스를 유망 종목으로 말씀드리기엔 조금은 시장 상황 그렇게 속 좋은 편은 아닙니다. 오늘 장에서도 3.5%대 급락세 나오고 있는데 사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펀더멘털에 대한 그런 부담감보다는 역시나 공매도의 부담감, 뭐 최근에 LG전자를 비롯한 공매도가 많이 나온다라는 그런 종목군들의 주가가 상당히 좀 낙폭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완전히 좀 어떻게 해소가 되거나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이슈가 좀 지나가기 전까지는 이러한 종목으로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망 종목, 뭐 최근에 시장 상황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 지닌 종목군들만이 좀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도 전기가스 업종만이 0.2%대 그리고 보험 업종만이 0.4%대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업종으로 그러면은 전략을 세워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우선은 한국전력 같은 전기가스 업종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흐름 상당히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요금 인상 모멘텀 때문에 강화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높은 수익 바라보기에는 솔직히 한국전력 아직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는 전략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게임 업종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지금 조금 매수를 한번 하셔야 된다고 한다면은 차라리 게임 업종 쪽으로 관심 가지시는 전략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최근에 네. 게임 업종 본다라고 한다면은 종목별로
종목별로 엇갈리는 양상 상당히 심합니다. 특히나 네. 컴퓨터 같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 상승 탄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있는 종목을 갈아타시는 게 아니고 컴퓨터 같이 살아있는 종목 다시 한번 모바일 게임 기대감 높아진다고 한다면은 3만 원대 터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위에서 지금 시점 뭐 지하철이라든가 버스 이용하실 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풍경이 이 스마트폰으로 게임하시는 것을 상당히 좀 쉽게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컴퓨터 같은 종목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까지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역시나 공매도에 대한 부담감으로 지금 내리 하락세에 겪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37,000원대에서 이 종목 11,000원대까지 내려갈 정도의 하락폭은 안 나오겠지만은 이 종목에 대해서도 하락세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적어도 21,000원대까지는 한번 내려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지금 시점 매수보다는 우선은 경기 내수주 중심의 실적 개선 기대가 높은 종목 쪽으로 두 분 다 관심 가지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이닉스 네. 또 상담해 드렸고요. 네네. 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삼성전기를 두 분께서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 삼성전기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두 분이 상담 신청해 주셨는데요. 5778번님 그리고 또 한 분은 8852번님이십니다. 8852번님께서는 91,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60%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삼성전기 또 다른 분 5778번님께서는 115,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 두 분 삼성전기 보내주셨는데 좀 간략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네, 예. 시간 관계상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장기 보유를 하시는 게 맞고요, 두 분 다요.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 SDI 요 세 개 삼성 삼형제죠. 삼성 삼형제는 절대 손절은 하시면 안 됩니다. 손절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나라와 증시와 같이 가는 종목이죠. 현대차보다도 삼성전기가 솔직히 더 낫습니다. 삼성전기가 훨씬 더 낫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삼성전기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부품주 중에서도 삼성전기가 1등입니다. 부품주 중에서는 1등 주식은 파시는 게 아니에요. 이왕 사셨는 거 91,000원에 사셨는 분 있고요. 115,000원에 사셨는 분 있는데 91,000원에 60% 사셨는 분 상당히 잘하셨습니다. 예, 100점 만점 중에 100점이에요. 그리고 115,000원에 사셨던 분은 예, 위에서 잡은 거는 예, 잘못된 거지만 기업의 가치를 보고 사셨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80점 이상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좀 더 들고 가시자. 그리고 12만 원대에서 한번 크게 올 수 있습니다. 12만 원대 크게 되는데 그 자리도 겪고 넘어가면 2배, 3배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하십시오. 네, 아유, 시원한 설명이었네요. 두 분 잘 들으셨죠? 장기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상담은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YG인베스트 심기현 대표, 그리고 로즈스탁 이상로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인데 또 주말을 앞둔 만큼 기분 좋게 올라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옵션 만기를 지나고 와서 지수는 재차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1950선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1920선 그리고 121선마저 이탈을 하면서 1910선까지 내려왔는데요. 26포인트 내린 1918포인트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장 내일장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도 현명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